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허경영 측 변호사의 수상한 비밀 유지 조건, 특검과 경찰이 수사하나. 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허경영 신도 배우자, 네, 신도 배우자가 코로나19 때 한국에서 사망한 사건, 네, 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이 논란입니다. 이 논란. 네,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허경영 신도 배우자와 함께 이 신도가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입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19 때 이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는 거죠. 사망. 네, 이게 이제 갈등의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A 씨는 이 허경영이 출동한 119 구급차를 돌려보낸 뒤 본인의 지지자 중 의사를 불러서 감기약 3일치만 지어주도록 했다. 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게 된 결과 배우자가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의사와 이제 그 의사 옆에 있었던 사람, 네, 그 사람을 조사하면 답이 나오겠어요. 네,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허경영은 주장이 좀 다른 지금 반론 보도가 나온 거죠. 이 반론 보도. 네, 반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구급차를 돌려보낸 육성 녹취록이 재판부에 제출이 됐다. 네, 그러면서 A 씨의 주장은 배척됐고, 그리고 A 씨는 배우자가 병원에 갈 경우 격리 조치가 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치료를 거부했다.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양쪽 주장이 다른 거죠.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허경영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측근이다. 네, 근데 이 허경영을 신인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신인. 네, 신인은 뭐냐면 우주만물 창조신. 네, 그리고 사람의 몸이 아니라 예수의 몸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허경영이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허경영 신도들은요, 처음에 저한테도 신인님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깨어나니까 허경영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깨어나기 전에는 신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인. 이게 우주만물 창조신님 이런 얘기예요. 사실 재림 예수님 이런 얘기예요. 그 둘이 겹치된 얘기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측면,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신도가 아니라 신인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신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신도가 아니라 이게 최측근이다. 네, 그러면서 최측근 사이에 금전소송이다 이러는데 이건 신도라는 개념을 여기에 개입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사건에서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 변호사, 네, 허경영 변호사들이라고 했는데 이 허경영 변호사들이 A 씨에게 기존 합의에 따라 추가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엔 A 씨가 합의에 대해 발언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탄원서라고 얘기했는데 이 뒤에는 확약서라고 또 얘기를 하죠. 전에는 이제 확약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용어가 지금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요거 이제 수사가 필요할 내용이다. 그러면서 여기 합의에 대해 발언할 뿐만 아니라 이거 합의에 대해서 발언도 못, 이거 합의했다고 왜 말을 못해? 네, 발언할 뿐만 아니라 암시하거나, 야 기가 막힙니다. 이 암시까지 못해. 야 이거 완전히 뭐 그냥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 기닌 당나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속병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제3자를 통해서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서 암시하거나 합의에 대해 발언하거나, 네, 이래도 이제 확약 위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원서가 아니라 여기 확약이라고 나오잖아요. 확약. 확약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허경영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관여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합의에 대한 발언, 암시, 네, 암시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적대적 행위도 하면 안 된다. 이거는요, 헌법의 이 표현의 자유, 네, 표현의 자유 위반 아닐까.
그러니까 이 A씨 변호사는 문제를 제기한 거죠. 당연히 이거는 헌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그 자체가 억압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겠죠. 그랬더니 서명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서명을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이 A씨 변호사는 그래서 상식이 있는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허경영 변호사들 이렇게 해서 이 변호사들이 지금 이 기존 합의에 따라서 네, 발언할 뿐만 아니라 암시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거 자체가 위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위헌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적대적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예, 완전히 그냥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그냥 개구리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배우자의 죽음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 네, 이것이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이 허경영 신도의 배우자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 A씨 주장대로 요것이 이제 이제 특검이나 경찰이 수사해서 여기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 변호사들도 이 방조 혐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방조 혐의. 이걸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특검이나 이제 경찰이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겠죠. 네, 수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변호사라는 자들의 이런 행위가 과연 옳으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특검이나 경찰에서도 변호사협회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듯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뭔가 이 방조는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특검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허경영 측 변호사들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허경영 주변에 이 법무사가 있다. 그래서 이 법무사도 이자도 이제 이 증인으로 그리고 송치까지 됐다. 이 검찰의 송치까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무사 그리고 이 변호사 이들이 무슨 이 허경영 주변에서 허경영과 어떤 사이인가? 네, 이게 집사인가? 아니면은 진실과 정의를 대변하는 변호사인가? 아니면 허경영과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